2026년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를 통해 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발언이 등장합니다. 이 시점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2026년 4월 11일 이스라엘 외교부가 즉각 반발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영상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검증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도 하나의 해석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시 민간인 사례로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 측 입장으로 군사작전 상황 하마스 관련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커집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전쟁 사례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 집단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갈리는 사건을 이와 동일선상에 두는 순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2026년 4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역지사지는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인권과 생명은 보편적 가치다. 발언의 취지는 인권 강조였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같은 날 뉴욕 포스트가 이 사안을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스라엘의 반발을 함께 다루면서 영상의 시점 문제와 홀로코스트 표현 논란을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이 보도를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국내 논란이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 문제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공유되는 이슈로 확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를 매국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발언과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라면 그 행위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치가 표현될 경우 오히려 논란과 충돌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적된 영상이 현재 상황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홀로코스트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더해질 경우 상대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외교는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 가장 민감한 표현이 더해지는 순간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가치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또한 그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는 곧 국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외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